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이거 집에 사실 저장 음식 필수 아이템이죠. 이거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장조림. 환상의 궁합이에요. 장조림. 궁금하신 분 되게 많아 하셔서 장조림 만드는 거 알려드릴 건데, 이거 지금 오늘은 제가 소고기로 하는데 돼지고기 뒷다리를 하셔서 전혀 문제 없어요. 부위는 뭐냐면 딱 보시면 이게 꽃등심이죠. 소갓지롱. 꽃등심이나 뭐 채끝살 뭐 이런 거, 살치살 이런 데는 뭐냐면 마블링이라고 흔히 그러죠. 요 안에 있는 기름, 지방이 촘촘히 쫙 있어요. 그거는 구워 먹기 적당한 거고, 이렇게 장조림용으로 적당한 거는 지방이 거의 없는 부위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장조림은 썰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삶아서 찢어놓고, 찢어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찢어놓고 하는 거니까 이거 해놓으면 그럴싸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저 장조림 거리 달라고 그러면 정육점에서 알아서 줘요. 그런데 모르겠으면 제일 싼 부위, 뭐 예를 들어서 홍두깨, 이건 홍두깨고 우두살, 엉덩이살 같은 데 싸요. 그러니까 기름이 마블링이 많지 않은 부위는 싸니까. 장조림 하는데 만약에 뭐 갈비나 등심으로 하는 건 부자예요. 잘 살아도 그건 아니에요.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를 사시면 결을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여요. 결이 보이죠. 이렇게 쭉쭉 늘려보면 결이 보여요. 여기는 구멍이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 결대로 나중에 찢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물에 한번 씻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질문하는 분 되게 많아서 알려드리는데, 고기를 물에 담궈서 핏물 빼라고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뼈 있는 거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잘 들으세요. 이 핏물을 빼는 이유는 신선한 고기, 어제 도축을 했어. 그건 핏물을 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선짓국 좋아하세요? 이상하다고요? 외국에는 우리 또 팀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구나. 전통 문화예요. 피, 소피, 돼지피. 선지국이라고 그 피를 끓여서 선지를 먹어요. 해장국에도 먹고. 그러니까 선지를 먹을 정도면 얼마나 피가 신선해요. 그렇죠? 그런 피를 함유하고 있는 건 그냥 끓이면 돼요. 그런데 이 피가 잡은 지 얼마 되면 상해요. 바로 그 선지국을 못 끓이겠죠. 그런 피가 안에 들어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냉장한 상태나 냉동한 상태로 외국에서 잡은 고기가 몇 달이 걸려서 들어오거나, 냉장고에서 보관해서 한두 달 걸려서, 아니면 뭐 20일, 30일 정도가 돼서 온다 하더라도 그 피는 상태가 좋을 리가 없죠. 고기에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고기 안에 있는 핏물이. 그래서 그런 고기일 경우 핏물을 담궈서 빼라는 거예요. 어제 도축한 고기를 못하러, 그건 그냥 뼈 있는 건 뼈나 삭삭삭 닦아서 뼈가루 때문에 닦아 쓰는 거고, 그건 그대로 삶아서 써도 돼요. 선지를 먹는 건데, 선지 그냥 신선한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는 도리어 맛있지.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냉동 보관하거나 냉장에서 유통시간이 좀 지난 거는 반드시 핏물을 빼라. 그 다음 뼈가 있는 건 뼈 안에 있는 피가 당연히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빼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히 며칠 전에 잡은 고기니까 핏물을 씻어내야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씻은 다음에 결을 잘 보세요. 결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찢는 걸 할 거예요. 찢는 거. 그러니까 결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면 굉장히 짧은 장조림이 나오겠죠. 그래도 명색이 장조림이 이렇게 찢었을 때 고기가 이 정도 나와야 장조림이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렇게 썰어서 결단을 내놓으면 짧은 장조림밖에 안 나와요. 찢을 때 되게 고생하겠지. 한번 푹 찢으면 되는데, 그렇죠? 절대로 이렇게 칼질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칼질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한번 봐요. 결이 살아있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삶으면 돼요. 근데 이러면서 오래 걸리잖아. 우리는 어차피 찢을 건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를 잘게 썰어버리면 삶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끓는 물에다 한번 살짝 삶아낼 거예요. 끓는 물에다가 살짝 삶아내. 삶아내면 사실 이거 육수지요. 국물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라면 끓일 때 넣으시거나 된장찌개 끓일 때 쓰시면 돼요. 얼마 정도 삶을 거냐면 한 10분 정도 삶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삶는 거 갖고 다 익진 않아요. 살짝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간장하고 이 물에다가 삶을 거예요. 그럼 우린 그 사이에 여기다 넣을 재료들 준비해야겠죠. 만약에 지금 저는 청양고추하고 통마늘을 준비했는데 메추리알이나 달걀 삶은 거 같이 넣어도 돼요. 통마늘을 만약에 편으로 써서 쓰시고 싶으면 이렇게 편으로 쓰시면 되고, 통으로 나도 넣어봤는데 통으로 넣으면 거의 안 먹어요. 건져내지. 마늘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청양고추도 괜찮고 꽈리고추도 괜찮고요. 건져 먹기 좋게. 꽈리고추 좋아하는데.
다 같이 넣을 재료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메추리알 쓰시면 메추리알 삶아서 준비해 놓으시고 달걀 삶아서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대략 한 10분 정도 삶아서, 저는 지금 버리지만 여러분은 아껴서 버리지 마세요. 이거 라면 삶아 드세요. 혹시라도 저는 잘 삶았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 삶은 냄비를 그대로 이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를 끓이다 보면 이 고기가 신선할 수도 있고 덜 신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핏물이 나와서 바닥에 눌러붙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고기를, 저는 지금 깔끔해요. 그런데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를 다 빼서 놓은 다음에 냄비를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슥슥슥 바닥을. 자, 고기를 다시 넣어주시고, 여기에다 간장 한 컵, 설탕 반 컵.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맛 없을걸요? 맛술 이만큼인데 맛술은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맛술은 왜냐면 마늘하고 고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기분상 맛술 사놨다 언제 써요? 이럴 때 써야지. 맛술 조금 넣어주시고, 물은 이 컵으로 대략 10컵이에요. 간장의 10배, 10컵. 이렇게 해서 끓인 다음에 끓어오르잖아요. 끓어오르면 불을 중약, 보글보글 끄는 거야. 중약, 아주 보글보글 끄는 거. 보글보글이 아니라 보글보글 이런 불로 해서 대략 한 50분. 50분인데 50분 제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50분 정도 지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딱 들어서 이렇게 하면 쭉쭉쭉 찢어져요. 주의하실 건 쭉쭉쭉 찢어지는데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짠! 바뀌었죠? 자, 50분 정도 하면 이렇게 살짝 잠겨있는 정도가 남아요. 다 날라가고 물은. 그 다음에 보시면 됐나 안 됐나는 이렇게 보고 찢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따 잘 찢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다음에 마늘, 고추. 지금 뜨거운 상태니까 넣고 안 끓여도 돼요. 이 상태에서 넣고 나서 바로 보글보글 넣자마자 바로 끓여요. 그러면 불 꺼주시면 돼요. 이 다음부터 할 일이 뭐게요? 이제 그 시부터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꼭 세워라 내워라라고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꼭 고기를 찢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집게로 찢는 것보다 손으로 찢는 게 더 잘 찢어지긴 하는데, 고기만 건져내서 살짝 식히면서 찢을 준비. 아까 메추리알이나 달걀 있으신 분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넣고 언제 넣냐고 물어보시면 아까 똑같아요. 마늘하고 고추 넣을 때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래 놓고 끓어오르면 바로 끄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는 양념이 안 배지만 한 3일쯤 배면 안에 양념이 간장 양념이 달걀 안으로 쑥 들어가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장갑을 딱 끼시고 손으로 찢으면 더 잘 찢어지겠죠. 장조림을 해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깜빡 잊어먹고 한 열흘이나 막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채로 해갖고 체에다 받쳐서 간장물만 따라 내세요. 그런 다음에 냄비에 간장물만 끓여갖고 다시 부으면 돼요. 간장만 식혀서. 만약에 찢는 게 싫으면 그만에다 넣고 썰으면 돼요. 썰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근데 확실히 먹어보면 썰은 것보다 찢어놓은 게 훨씬 있어 보여요. 시골에서 누가 해서 보낸 것 같아. 사실 내가 했는데. 돼지고기로 하면 소고기보다 훨씬 빨리 돼요. 궁금하실까봐 썰어볼게요. 썰어도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뒤집어서 썰 때는 결대로 써는 게 아니라 결 반대로 이렇게. 그래야 먹기가 편해요. 결대로 썰면 이렇게 되고, 결 반대로 썰어야 깔끔하게 썰려요. 자, 이렇게. 이른 다음에 그냥 밀폐통에 담아주면 끝. 근데 밀폐통에 담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담아서 충분히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거를 구가라 해놓고 밀폐통에 바로 넣는 건 정말 아깝죠. 만든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갓 만든 장조림으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내가 먹을 것만 좀 남겨놓고, 자, 나 먹을 거. 야, 장조림 뭐 끝내주지 뭐 이거. 뜨거운 장조림은 요걸 할 수 있어요.
뭘 차가워도 할 수 있지. 밥만 뜨거우면. 버터는 살 안 쪄요. 네. 맛있게만 먹으면 안 쪄요, 살은. 항상 그래서 체면을 걸어야 돼요. 맛있다, 맛있다. 뜨거운 밥에다 버터 좀 싹 넣고.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해 먹었는데. 사실 고기 없어도 돼요, 이럴 때는. 간장만 싹. 진짜 고기 없어도 돼요, 진짜로. 근데 고기가 있어야 돼. 버터는 김치가 있긴 있어야 되겠다.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환상의 궁합이에요. 버터하고 탄수화물이 만나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찌지? 희한하죠. 꼭 만드세요. 진짜로. 꼭 준비하세요. 살은 좀 찌겠다. 인정. 비상식량이 아니네. 맛있게 드세요.